안녕하세요. 저는 베테랑스 어학원에서 라이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지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카데믹 라이팅 강의를 5년 동안 강의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non-native 스피커가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상대로 라이팅 과목을 강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묻곤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이팅은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저의 노하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선생님들에게 받는 피드백을 통해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은 부분은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기에 저의 노하우가 학생들이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약점은 글의 분석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사실적인 정보에만 매달리는 것, 그리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적으로 은근하고 간접적인 글쓰기를 오래 해오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유용했던 저의 학습법 중 하나는 분석적 읽기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글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을 포착하고 그것들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내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분석적인 읽기를 연습하다 보면 단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특정 단어들에 대한 노출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단언컨대 반복적인 노출만큼 단어 실력 향상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분석적 읽기를 과제가 설명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읽을 때도 적용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경험상 프롬프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착실하게 지켜가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영어 글쓰기 과제를 받으면 과제가 설명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정말 닳고 다를 때까지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과제 설명서를 분석적으로 읽는 스텝부터 시작한 거죠. 출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으로서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프롬프트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놓쳐서 점수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소개하는 날에는 학생들에게 프롬프트를 읽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주는 편이고요. 프롬프트의 명시된 내용을 안 지키면 정말 기본도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고득점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겠죠. 이후에 수업 소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라이팅 노하우는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주장을 만드는가? 이런 라이팅 교재에서 볼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Rhetorical Triangle이라는 설득의 3요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좋은 주장하는 글에는 이 삼각형 꼭지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연구 백그라운드로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충분한 근거와 그에 대한 적절한 분석으로 논리성을 불어넣고요. 또한 독자의 감정에 호소도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모여 좋은 주장하는 글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설명도 보통 받지 못하고 템플릿을 손에 쥐어쥐며 설득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 거기인 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스킬들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당연히 잘 쓴 주장하는 글쓰기를 분석적으로 읽고 나중에 내 글쓰기에
적용하는 방법이 정도이지요. 정말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스킬입니다. 물론 이 내용도 저희 수업에서 심도 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꾸준한 단어 공부, 많이 읽기, 의견을 말과 글로 계속해서 공유하기, 단어 선택과 문법에 대한 피드백을 붙들고 늘어져서 몇 번이고 연습해보기 등이 있겠죠. 제가 몸소 경험에서 습득한 스킬인 만큼 영어가 원어민이 아닌 학생들이 영어로 아카데믹 라이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학생으로서의 경험이나 선생으로서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라이팅을 템플릿 위주로 학습하게 되죠. 가장 명료하고 안전하고 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템플릿 위주의 학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학생들이 과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게 템플릿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식의 학습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저 템플릿대로 썼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그 템플릿 내에서 발휘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템플릿은 정말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아웃라인을 짜서 살을 붙이는지는 학생 본인의 역량이죠. 그러면 아카데믹 라이팅을 잘 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실제로 학생들이 라이팅에 대한 평가를 받을 시 어떤 점이 중요시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critical thinking, 즉 얼마나 복잡한 사고를 하는가입니다. 이것부터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Uncle Tom's Cabin 같은 인종주의에 대한 책을 가지고 에세이를 써보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이 책은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인종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해서 분석을 그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너무나도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식 분석이기 때문이죠. 채점하는 사람이 읽고 싶은 것은 이 책이 어떻게,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인종차별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발짝만 또 더 나가보면 이 책이 이전에 존재했던 인종차별에 대한 학문적 대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텍스트 내외의 증거를 제공하면서 나의 해석이 맞다고 혹은 다른 해석보다 더 유의미하다고 독자를 설득하며 써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중요한 부분은 리서치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서치 과제를 받게 되죠. 보통 학교에서 아카데믹한 자료를 찾으라며 JSTOR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추천해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브라우징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구글링이나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징은 전혀 어려움 없이 해내죠. 하지만 문제는 본인들이 찾아낸 자료와 거기서 선택한 인용구들의 퀄리티입니다. 제가 본 10명 중 9명의 학생은 본인이 찾은 아티클에서 사실적 정보에 집중한 부분을 긁어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믹 라이팅은 내 의견이, 내 해석이 맞다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죠.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실적 정보들이 좋은 에비던스가 될까요? 물론 전혀 없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자료를 3개 이상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원하는 것은 유의미한 주장을 하는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을 사용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실적 정보들을 긁어오는 건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학생들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리서치한 사람은 B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B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주장이 나는 흠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며 반박을 하던가 혹은
나의 생각과 결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아티클을 찾아내서 자, 이것 봐,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A-1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보여주며 내 주장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카데믹 리서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아규먼트를 본인 글에 대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academic conversation, 학문적 대화에 조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카데믹 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내가 쓰고자 하는 토픽에 대해 이전까지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카데믹 라이팅이 원하는 critical thinking입니다. 당연히 템플릿만 달달 외워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미국에서 라이팅 강의를 할 때 학생들 에세이를 제가 한 학기에 150개에서 160개 정도 채점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정말 첫 페이지만 읽어도 티가 확 납니다. 이번 겨울 특강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팅에서 중요한 비판적, 분석적 사고, 그리고 설득적 글쓰기 전략, 그리고 자료를 본인의 글쓰기에 유의미하게 인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주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팅 프롬프트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채점자가 원하는 글을 써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와 기본적인 에세이 아웃라인 잡는 방법부터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아야 나의 주장이 의미 있고 충분히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리서치하는 방법, 그리고 리서치한 결과물을 어떻게 내 글에 접목시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2주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한 분석을 연습합니다. 글이나 광고, 사진, 카툰을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작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연습을 합니다. 3, 4주차에는 1, 2주차에 배운 스킬을 가지고 조금 더 긴 에세이를 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학과 아티클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담긴 해석을 하는 걸 배울 텐데요. 텍스트 분석에서 패턴을 읽는 방법,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문학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 등을 배우고 주장하는 글쓰기를 써봅니다. 다 쓴 에세이들은 제가 직접 1대1로 문법적인 부분부터 분석하는 방법, 주장을 더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피드백해주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게 합니다. 학생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쓰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받는 피드백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쳐야 하는 버릇, 글을 쓸 때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 본인의 강점, 약점 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제가 꼼꼼히 지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팅 실력은 평생 가지고 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잘 배워서 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가지고 갈 자산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의 대학교들이 1, 2학년 학생들에게 라이팅 수업을 듣는 걸 의무화하고 있죠. 어떤 학과들은 특정 점수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전공 심화 과목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중고등학교 때 충분히 라이팅 실력을 길러서 들어온 학생들은 의무로 들어야 하는 컴포지션 수업에 힘을 덜 쓰면서 정말 중요한 전공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앞으로 본인이 쭉 가지고 갈 라이팅 실력을 이번 겨울 특강에서 저와 함께 길러보기를 희망합니다.